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의 활용법과 관련돼서 엔드노트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MS 워드로 참고문을 작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문헌 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된 문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연구물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프로젝트도 한 번에 두세 개가 막 넘어서서 한 번에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찾았던 문헌을 다시 중복해서 찾게 된다거나 찾았던 문헌들을 또 다시 찾는데 어려운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구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프로그램들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걸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 딱 엔드노트 한 종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고요. 유료와 무료로 크게 나눠지는데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조테로나 맨들레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유료로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들이 엔드노트나 랩웍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툴보다는 유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엔드노트 툴을 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재직 중이시거나 재학 중이신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이용자 분들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도서 홈페이지에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왜 굳이 유료인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교육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료라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유료로 이제 구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수집이나 관리, 공유, 인용 작성에서 좀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따 보시게 될 원문을 찾는 파인드 텍스트나 중복 찾기 등등이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인용 작성 부분에서는 윈도우에서 인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술지마다의 아웃풋 스타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기존에 안내가 되어 있듯이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고 또는 내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이 또 있고 연구실에 또 PC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PC마다 다 엔드노트 설치하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제 내가 어느 장소에 가셔서도 지속적으로 엔드노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MS 워드가 PC마다 설치되어 있듯이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수업을 하면서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헌의 요약 정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논문 하단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록들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이 해당 자료가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시 보여주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정보,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 정보들까지 이 정도 범위를 의미하고요. 레퍼런스라는 정보는 문헌의 전문, 원문 PDF를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PDF가 갖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러한 레퍼런스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PDF 원문을 먼저 수집하는 경우는 없어요. PDF 파일을 먼저 수집하는 경우는 없고 서지 정보라는 것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원문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곳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스 모이는 곳,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특이하게 파일 하나와 점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로 같이 저장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 조금씩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라는 거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레퍼런스의 형식을 보면은 처음에 저자명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논문의 제목을 입력하고 이렇게 순서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탈릭체, 볼드체 이런 어떤 형식들이 다 잡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든 레퍼런스가 막 40개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형식을 통일성 있게 한 번에 바꿔주는 파일이 바로 이 아웃풋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바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필드 코드는 이제 MS 워드에다가 우리가 엔드노트에 수집한 레퍼런스를 집어넣어서 내 논문의 인용 정보로 활용을 할 건데 두 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데이터가 연결돼 있다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보여주는 방식을 필드 코드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필드 코드에는 매크로들이 묻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크게 요런 화면으로 생겼는데 요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곳은 그룹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패널에서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룹별로 개수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all reference라는 그룹에 44건의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44개 레퍼런스를 그러면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입니다.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에서는 44건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엔드노트의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그러면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를 우선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는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모으게 될 거고 이 레퍼런스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거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진행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교환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할게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아마 바탕화면에 엔드노트 아이콘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엔드노트 아이콘이 없게 된다고 하면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노트가 설치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창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라이브러리 만들 때 메인 화면에 있는 Create a New Library라는 아이콘을 그대로 누르셔도 되시고 상단에 파일 메뉴에 New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하세요. 똑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Create a New Library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 위치에다 저장을 할 것인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일단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할 거고요.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를 문서를 만들 때도 문서 1, 문서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만들잖아요. 그 문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파일 네이밍을 하시는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성한 일자에다가 그 뒤에다 뭐 프로젝트명이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버전을 입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교육이기 때문에 정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작업이냐면은 워드에서 우리가 새 문서 하나 만드는 작업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필드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놓게 될 겁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생성을 하고 나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게 텐데 일반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문서 파일 하나만 나오게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근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파일, 그래서 확장자명이 .enl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하나가 .data라는 폴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파일 하나와 그리고 폴더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엔드노트만의 좀 고유한 특징이긴 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교환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정한 이름의 ENL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누군가 공유를 하겠다 또는 내가 다른 PC로 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둘 다 옮겨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둘 다 옮기실 때는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두 개를
압축을 합니다. 예,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동시에 묶어서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한 파일을 이메일이나 뭐 USB나 또는 클라우드상으로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방식을 따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는 당연히 클라우드상에다 그냥 그대로도 올라갑니다. 압축을 안 한 상태로 그대로도 올라가요. 제가 설명드린 클라우드는 선생님들이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MS의 원드라이브나 이런 것, 이렇게 내가 가상의 드라이브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백업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잘 저장되지 않는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클라우드상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고 작업해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게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 ENF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내가 실행하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상에서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상에는 백업 용도로만 쓰시면 되세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PC에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파일에 폴더들이 있을 텐데 조금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폴더들이 있으실 텐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내 PC인 건 아세요. 이렇게가 내 PC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드라이브 퍼스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드라이브 같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쓰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PC에 있는 폴더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 컴퓨터에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가상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드라이브의 폴더인지 내 PC의 내 문서 폴더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펀메드부터 정보를 검색해서 수집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의생명, 보건, 간호 이런 쪽으로 좀 더 주제를 중심으로 잡고 연구를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펀메드를 검색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5,200여 중에 엄선된 저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그 해당 주제 분야가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에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메드를 우선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죠. 자,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게 되냐면은 검색된 결과에서 send to라는 버튼 찾으실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citation manager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될 건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몇 개까지 보낼 건지 옵션을 선택하게끔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옵션을 지정하고 나면은 create file을 눌러서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파일을 열기만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정보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펀메드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펀메드는 접속을 하실 때는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펀메드 탭에 펀메드 홈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메인 화면에 펀메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펀메드에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 좀 빨리 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펀메드 탭을 펀메드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검색하셔도 펀메드 검색은 되는데 대부분 펀메드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겠죠.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키워드 아무거나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 키워드로나 검색을 할게요. 자, 검색을 일단 검색까지 하시고 자, 펀메드 검색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웹상에서는 이렇게 펀메드 화면을 띄워놓으시면 되고 앞전에 열어놨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닫아둔 상태로는 수집이 안 되고요. 엔드노트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네, 여기다 넣을 거야 라는 걸 지정해 두시고 이 상태로 그냥 백그라운드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둔다는 건 이렇게 그냥 창을 이렇게 활성화를 일단 펀메드로 활성화를 시켜두시면 되겠죠. 뒤에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도 안 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to 버튼 한번 클릭을 해주실 건데 이 검색창 아래쪽에 항상 있습니다. send to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할게요. 교환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해보니까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을 했어요. 셀렉션 옵션이 지금 All Result on this page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All Result on this page 부분을 클릭하시면 3개의 옵션이 등장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는 처음에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펌메드는 첫 화면에 10건씩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여준 것부터 10개 이렇게가 All Result on this page입니다. All Result는 전체 검색 건수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 리저트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10,000건 이하면은 10,000건보다 미만이면은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는데 검색어가 10,000건이 넘는 경우 저는 지금 16,000건이 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only the first 하고서는 10,000번의 사이테이션 번호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딱 10,000개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올 리저트는. 그다음에 셀렉션 옵션 같은 경우는 이 검색된 결과들의 타이틀의 왼쪽에 보면은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게 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셀렉션은 내가 원하는 뭐 1번, 3번, 7번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일단은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로 일단 다 같이 잡아놓고 한번 10개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로 두신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끔 되어 있고 브라우저마다 다운로드 되는 위치는 달라요. 팝업이 나오는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라는 이 팝업이 등장했으면 이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는데 뭐가 잘 안 되신다거나 어렵거나 뭐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게 있으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고 반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10건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네. 다들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제는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검색하고 짜락짜락 이렇게 한번 수집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서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는 첫 번째 거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진 상태에서 이 해당 아티클 이렇게 타이틀과 초록을 읽습니다. 쭉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원문을 봐야 되겠죠. 원문을 볼 때는 어디서 보시냐. 도서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펌메드를 들어오셨으면은 타이틀의 우측에 항상 이 Find It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Find It 버튼. 이 Find It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의 원문을 연결해주는 링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명칭과 함께 성의교정 도서관 마크가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풀텍스트 링크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아티클의 PDF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저널 한 2만 종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어 저널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원문까지 보시려고 하시면은 항상 이 Find It 버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좀 잊어버리시는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이전을 이용 안내도 그 안내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용 안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좀 확대해드리면은 이전을 검색 방법 이러면서 펌메드 구글에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 후 PDF 보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 캡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은 어떤 원문이든 다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원문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요 서지 정보를 내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펌메드에서 내가 확인한 서지 정보 페이지에서 Send to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 메뉴가 등장합니다. 사이테이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앞전과는 다르게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테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아래 가고. 자, 지금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과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 가장 우측에 썸머리 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보시면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그룹과 함께 레퍼런스 하나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imported references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것들이 임시 형태로 그룹이 잡히는 게 imported reference입니다. 그럼 앞전에 한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 all reference라는 그룹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all reference 그룹에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다 누적이 돼 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ll reference는 계속 누적이 될 거고 import reference는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것들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summary 탭의 정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summary 탭에서 타이틀과 함께 논문 대략적인 정보와 초록 정보들까지 같이 읽으실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이브러리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지금 썸머리라는 탭으로 되어 있을 텐데 썸머리 옆에 에디트라는 탭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에디트 탭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다양한 필드명들이 등장합니다. 어서, 이어, 타이틀 등등. 자, 이런 필드명 옆에 어떤 네모 박스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는 다 메모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모 박스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집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워드처럼 똑같이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여기다 직접 기재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수정 삭제한다거나 라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서 선생님들 가끔가다 당황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정보가 안 들어왔나? 오류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필드들은 최대한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엔드노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펌매드 정보를 내보내게 되면은 타이틀부터 DOI, 그다음에 키워드인 메시 키워드, 앱스트랙트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뭔가 나만의 주기를 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내가 정보를 수집했던 분들은 워드나 엑셀 같은 데다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그리고 워드나 엑셀에는 이 논문, 이 서지 정보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란을 만들어서 행과 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셨겠죠. 그럼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여기 있는 레이블이라는 필드와 키워드의 바로 위에 있어요. 레이블이라는 필드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지나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필드가 항상 늘 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서치 노트에다가 저만의 주기를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기를 남긴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기에다가 알파벳이나 번호로 뭔가 이거를 정렬할 수 있게끔 통일성 있게 어떤 코드를 남겨주셔야 되세요. 뭐 01번 코드는 어떤 내용으로, 02번 코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 이유는 이제 바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주기를 남겼으면은 내가 뭔가 편집을 끝내거나 수정을 했던, 추가를 했던 간에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세요. 이 세이브 버튼. 이 세이브 버튼 눌러야지만 편집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레퍼런스에다가도 제가 이번 02번 주기를 한번 또 남겨보겠습니다. 이번 2번 주기. 또 다른 데다가는 한번 3번 주기도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메모들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들을 내가 레퍼런스 리스트,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 메모 달린 것도 같이 보고 싶게 되잖아요. 지금은 저자, 연도, 타이틀 이런 명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리서치 노트가 등장하게끔 필드를 구성해주면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리서치 노트 필드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어서, 이어, 타이틀 이렇게 열의 항목명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엔드노트 이 화면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어느 필드에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팝업되는 메뉴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내가 표시하고 싶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표현하고 싶은 열의 항목을 체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리서치 노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거의 하단 쪽에 리서치 노트는 열 항목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 항목명을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놓고 나시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고 아마 디스플레이 하시게 되면 리서치 노트가 저는 지금 뒤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앞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안 되는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열의 항목명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밀어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떼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와 타이틀의 명칭 위치도 바꾸고 싶다. 난 타이틀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면은 타이틀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당기시면은 타이틀을 앞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항목명의 위치도 바꿀 수는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전에 주기를 남길 때 번호를 남겨주세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리서치 노트에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도 있고 있는데 내가 1번대로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의 항목명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제일 먼저 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 작업은 타이틀에서도 돼요. 타이틀에서 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오른차순, 내린차순 정렬이 다 끝나게 되고요. 저장명도 가능하고요. 연도도 마찬가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면은 그 열의 항목명에 있는 번호나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주기를 남길 때 이렇게 번호를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에디트 탭은 활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작업이 끝났어요. 다 작업이 끝나서, 오늘은 이제 수집도 편집도 다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워드도 이 내용을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엔드노트도 저장을 할 때는 상단에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파일 메뉴 세이브에서 파일을 눌러서 세이브 버튼 누르려고 해보니까 세이브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이브 버튼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주기, 이 편집을 했을 때 이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레퍼런스가 한번 들어오면은 바로 저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엔드노트, 그러니까 펀메드에서 레퍼런스를 100건을 수집을 했어요. 딱 수집이 끝난과 동시에 갑자기 컴퓨터가 정전돼서 꺼졌습니다. 그럼 다시 컴퓨터 재부팅하면은 그 100건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레퍼런스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편집한 내용만 바로바로 세이브만 해주시게 되면은 그 내용만 저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내가 종료를 하게 되면 다시 엔드노트를 실행을 했을 때 메뉴는 Open on Existing Library, 그러니까 불러오기 메뉴거든요. 불러오기 메뉴 요걸 쓰시거나 파일에 오픈 라이브러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세요. 파일에 오픈 라이브러리 눌러보시게 되면은 제가 저장했던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확장자가 ENL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 데이터를 열기를 해버리시면은 그냥 이렇게 SDB란 폴더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점 데이터라는 이름을 여는 게 아니라 점 ENL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열으셔야 됩니다. 이걸 열어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작업했던 주기가 남았던 그대로 내용들이 남아있게 되고 한 가지 바뀌는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imported reference가 없어져요. 네, imported reference는 아까 임시 그룹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익히고 계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상에서 뭔가 작업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작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면서 하나씩 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펀메드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상단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은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상단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83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서지 정보가 아닌 뭐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있긴 하지만 총 83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수집합니다를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캡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학술 논문 자료들 또는 데이터 그 어떤 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전자 컨텐츠 형태의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다 캡처를 떠났어요. 매뉴얼에다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고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검색하게 되면 이 방법들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캡처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소개는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랑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예요. 펀메드처럼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EMBase는 조금 독특한 거는 펀메드가 미국 국립과학도서를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더 북미 쪽의 데이터가 충실하다고 하면은 EMBase는 유럽 쪽의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서로의 고유의 값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에 바이어스가 없게끔 하고자 하면은 좀 균형을 맞추고자 하려면은 이 EMBase까지 같이 검색을 해서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서로 고유의 값까지 같이 합쳐서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MBase는 여기 보시는 메뉴대로 익스폴트라는 메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익스폴트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열기만 실행하시면 아까 펀메드랑 똑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잘 알고 계시는 거는 저널 임팩트 팩터, 우리가 뭐 SCI급 저널, 이런 어떤 저널의 등급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SCI급 저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ESCI까지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양질의 저널들을 보고자 할 때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또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탐색하시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펀메드보다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하는 역할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숫자 좀 가려지는데 14라는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논문의 피인용 횟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체크하는 논문별 피인용 횟수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이 피인용 횟수를 기반으로 SCI나 JCI 이런 어떤 지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역시나 익스폴트라는 명칭으로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엔드노트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드노트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메뉴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데이터베이스는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앞전에 보셨던 웹 오브 사이언스처럼 이것도 피인용 횟수를 나타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논문별 피인용 횟수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랑 데이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피인용 횟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약간씩 차이는 있게 되는데 스코프스도 역시나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내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학제간 연구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스코프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스폴트란 메뉴를 쓰고는 있지만 여기 명칭에 RIS 포맷이라는 이름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기 엔드노트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가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신청하신 분 중에 간호학 관련된 분이 계셨는데 전공이 간호학 전공. 간호학 전공이신 경우는 시나리오를 꼭 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나리오라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구성이 간호학 주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학 주제의 학술 저널, 그다음에 컨퍼런스 자료, 책 자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꼭 보셔야 되게끔 되어 있고 시날 같은 경우 좀 독특하게 이 쉐어라는 버튼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임상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란 라이브러리입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코크란 그룹에서 진행된 시스템 리뷰 논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 임상시험 문헌이 RCT 문헌들이 따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리지널 아티클의 개념들은 거의 없고요. 그 체계적 문헌 고찰 SR 문헌이나 그다음에 ICT 문헌들 이렇게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 같은 국내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교환대로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아까 도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상단에 서치 메뉴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접속해 보셨을까요?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가 보시고요. 도서 홈페이지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신 다음에 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서 국내 DB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카테고리 국내 DB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국내 DB들만 리스트업이 되는데요. 이 중에 RISS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 RISS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리스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연구원분들이라던가 또는 내가 이제 막 연구의 단계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는 대부분의 그 관련된 학위 논문이나 국내 학술지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시게 됩니다. 여기는 국내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검색하는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검색 창이 있으니까 검색 일단 검색해 주시고 저희는 검색 결과를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키워드 간단히 넣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으로 검색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헌의 유형별로 나눠져서 등장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각 문헌의 유형별로 3개씩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학위 논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혜림 선생님이라고 있는 선생님의 논문 하나 들어왔어요. 자, 이 논문에 대해서 내가 각각의 타이틀부터 해서 쭉 논문의 정보를 읽어보고 그다음 아래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초록 정보들을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의 내용이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까 논문의 정보가 있던 부분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열리면서 관련된 해당되는 논문의 원문 PDF를 전문을 보시고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원문까지 다 확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문 보기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내보내기 버튼. 이 내보내기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클릭. 자,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엔드노트를 쓰고 있으니까 엔드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서지 정보의 형식은 다 풀로 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체크해 둔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내보내기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네. 여기 내보내기 누르시고 엔드노트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팝업 창 안에 있는 내보내기 한 번 더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됐을 텐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쭉 이렇게 학위 논문의 초록들, 학위 논문의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이 동시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에디트 탭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글 논문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처럼 한글 초록이 잘 들어온 경우들이 있지만은 간혹가다 한글 초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수 문자로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깨진 내용들을 다 지워주신 다음에 다시 내가 이 검색했던 리스트 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초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에다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문 초록의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카피, 복사를 해주시고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와서 이 초록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붙여넣기 하실 때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그냥 단축키 쓰셔도 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라는 메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메모장 같은 필드이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스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 초록을 붙여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도 한 번에 다 붙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워드 편집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글 초록은 간혹가다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고 편집을 해주셔야 된다. 깨진 경우에만. 안 깨졌으면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국내 DB로는 DBPR도 많이 쓰고 계세요. DBPR가 전 주제 분야의 논문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용하기 버튼을 통해서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전자저널 DB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는 거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조금씩 명칭은 다르긴 해요. 그 내보내는 메뉴들에.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뭔가 내보낸다 또는 사이테이션 사이트 같은 뭔가 인용한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진 문구에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내보내기 기능이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요새는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인용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비치된 실물 책 자료들을 내가 읽다가 이 부분을 인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지금처럼 클릭만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바로 직접 입력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은 모든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드노트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팝업 창에서 내가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뉴 레퍼런스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비어있는 데다 입력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앞전에 펌매드 보셨죠? 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정보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저자명은 한 줄에 한 명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저자라고 해서 한 줄로 쭉 계속 이어서 가면은 그걸 한 명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하고 엔터, 한 명하고 엔터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할 때는 성컴마 이름의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는 이컴마 승재 또는 이컴마 SJ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예시를 좀 써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인용한다라고 할 때는 저자명, 연도, 책의 제목, 책의 출판 지역, 출판사 정도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것만 입력해도 되나요? 바로 학술지 투고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값이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뭐 리서치 노트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개별적으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책들 중에는 이렇게 책이 한 권을 한 저자가 다 쓴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책들이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북섹션 형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예시가 바로 북섹션을 입력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저자 필드에는 챕터의 저자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타이틀에는 챕터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챕터에 대한 내용이고 에디터와 북 타이틀은 이 책 전체의 편집자와 책의 제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플레이스 파워에서 퍼블리셔 넣고 그 해당 챕터의 페이지를 집어넣어 주시면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입력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웹페이지 정도는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웹페이지는 조금 어려워들 하셔서 북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구나 간단하게 요것만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시는데 웹페이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제가 그냥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보도록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요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통계 자료들을 이제 내 서론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 통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시스의 국가 통계 포털을 많이 쓰고 계시고 해외 통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데이터베이스 메뉴 중에 보시려면은 S로 시작하는 전체 메뉴 중에 S로 시작하는 거로 보시게 되면은 스타티스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전 세계 150개국 이상 170개 사업 분야 약 8만 개 이상의 비즈니스 토픽에 관한 100만 건 이상의 통계 데이터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통계 전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스타티스타에서 통계 자료를 뽑아서 오시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통계 이제 발표 자료들을 수집을 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통계 자료들은 이제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무 통계나 일단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쪽에 암 등록 통계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등장했어요. 이 테이블을 보고 제가 제 서론에다가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인용을 하고자 할 때 엔드노트를 내부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엔드노트를 갖고 있어야 내가 워드에 다 삽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는 어떤 메뉴도 엔드노트로 내보낸다는 메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하나 보이는 게 주소 출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소 출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처를 기재해 주세요라고는 있지만 엔드노트로 내보내는 방식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전에 봤었던 바로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누르고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뉴 레퍼런스 입력했던 그 창을 열어서 이 팝업 창을 조금 줄여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은 기본이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저널 아티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널 아티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의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북이나 북세션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학위 논문 형식과 가장 아래쪽에는 웹페이지 정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이 필드의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형식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 타입 바꾸는 이유는 저널 아티클을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헌의 유형에 맞춰서 바꿔주시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저자는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건복지부로 제가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연도는 지금 이 통계 자체가 2022년도에 나온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여기 2022라고도 써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요 자체가 발생한 연도 2022년도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입력하게 되느냐? 뭐 이게 코시스 국내 통계 포털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제목에 보면은 주소 출처도 보면은 24개 암종 이렇게 시작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 어디 있냐면요. 여기 가장 위에 있어요. 이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제가 참고문을 달게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내용을 다른 연구자가 나도 이 통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2022 이 제목을 입력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랜딩이 대부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도 알면 좋지만 없으면은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날짜를 써주시면 됩니다. 2월 25일.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2025년 2월 25일 날에 제가 이 테이블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료갱신은 25년 1월 16일 날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2월 달에 봤으니까 1월 요때 걸 본 거겠죠? 근데 저 자료갱신이 만약에 2025년 8월에 업데이트 됐다. 근데 저는 2월에 봤다. 갱신된 정보를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어세스요, 어세이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URL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정보만 정확하면은 누구든지 이 페이지로 이끌 수 있게 되겠죠. 이 URL 정보는 요 위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이 긴 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주소 출처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 간략한 URL이 다 등장합니다. 요거를 복사를 그대로 해서 이 URL을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편집이 끝나기 때문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고 세이브가 된 상태에서 이 창을 닫아주시게 되면은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레퍼런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라는 어서명으로
썸머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할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잘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에디트 탭에 봤을 때 이렇게 정보를 넣었는데 잘 넣은 건가? 하면은 이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이 하는 역할은 내가 이 레퍼런스를 인용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창이거든요. 여기를 넘버드로 제가 지금 맞춰놨는데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24개 암종 그다음에 2022년 자료를 25년 2월 25일에 인용을 했고 available from 이 URL입니다라고. 이 URL 클릭하면 아까 그 페이지로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인용할 때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웹페이지 인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보도자료를 인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도자료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보도자료는 결국은 어떤 원출처의 자료를 보도하기 위해서 요약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출처의 자료를 보시고서 본인이 판단하시고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도자료를 인용하시기보다는 그 원출처를 꼭 찾아가셔라. 모든 인용의 정보는 원출처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 구글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요새 대부분 거의 다 구글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구글에서의 검색 자체는, 구글 학술 검색은 아티클의 유형이면 전 주제 분야에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클이 좋은지 나쁜지는 구글은 평가하지 않아요. 앞전에 판매되는 설명드렸죠. 전체 그 주제 분야에서 중요한 5,200개만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논문들이 잡히게 됩니다. 아까 웹오픈 사이언스는 SCI급만 딱 뽑아놓고 구글은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낮은, 영향도 굉장히 낮고 근거 수준도 낮은 논문들도 다 검색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구글은 펀메드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하시고 보조적인 수단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글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구글도 굉장히 좋게 쓰실 수 있고, 되어 있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인용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검색하시면 엔드노트를 가져오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글 학술 검색이 접속을 하셨을 때, 구글 스칼렛 접속하셨을 때, 좌측 상단에 선 3개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교환에 있습니다. 선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버튼에 들어가셔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 메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아예 처음에 딱 등장하죠. 여기서 비텍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드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선택하시고 여기 엔드노트에 인용 정보 가지고 링크 표시한다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버튼은 처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이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파일이 하나 받아지게 되고 해당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고 이렇게 엔드노트 가져오기로 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구글은 하나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전체 한 페이지 다 갖고 오는 기능은 없어요. 하나 클릭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 클릭이라고 제가 참고라고 달았는데 이건 왜 해놨냐면 엔드노트를 설치를 해두신 상태에서 이제 구글 크롬 같은 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크롬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추가 안 하면 엔드노트라는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걸 추가를 무조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냥 옵션 프로그램이에요. 선택형 프로그램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잘 실행됩니다.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거는 단지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내가 오픈 어세스 문헌을 한 단계 덜 건너뛰고서는 바로 논문에 접근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꼭 안 쓰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취소해도 크게 문제없다라는 것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